은퇴자금 사기당한 노인,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이유. 아침 햇살이 오래된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윤영딸, 73. 창틀을 닦다가 손끝으로 먼지 대신 시간을 훔친 듯 멈춰섰다. 아내가 떠난 후부터 그는 물건을 정리했다. 둘이서 모아둔 것들, 젊은 날의 카메라, 필름이 끊긴 테이프 레코더, 바늘이 살짝 휘어진 미싱, 유치원 다니던 딸이 그렸던 크레파스 그림까지. 버리기엔 미안하고 안고 있기엔 숨이 막혔다. 그는 결심했다. 조금씩 팔아 노후 자금을 보태기로. 사람들은 중고장터에서 다들 그렇게 한다고 했다. 휴대폰 화면에 작은 숫자들이 반짝였다. 좋아요가 달리고 쪽지가 왔다. 할아버님, 카메라 상태 좋나요? 택배 거래 가능하실까요? 프로필 사진에는 푸른 바다 배경에 환한 웃음이 걸려 있었다. 닉네임은 하늘이 아빠. 다음 쪽지가 연달아 도착했다. 아버지가 저 카메라랑 똑같은 모델을 쓰셨어요. 선물해 드리려고요. 안전결제 링크 보내드릴게요. 수수료도 제가 낼게요. 링크는 그럴싸했다. 앱과 똑같은 색, 똑같은 모양, 똑같은 안내 문구. 그는 잠깐 망설였다.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맴돌았다. 이거 내가 몰라서 그러는데 안전한 거 맞지? 네, 어르신. 저희 회사 지정 안심결제라 위험 없어요. 간단 인증만 하시면 입금부터 처리돼요. 전화까지 온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다. 그는 미소를 지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친절했다. 다들 바쁘고 각박하다고들 하지만 누군가의 선의를 너무 의심하고 사는 건 어쩐지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이었다. 인증 화면이 떴다. 생년월일, 계좌번호, 비밀번호. 천천히 하세요. 틀리면 다시 입력하시면 됩니다. 안내 문구가 친절했다. 두 번쯤 망설이던 그는 결국 눌렀다. 전송 완료. 몇 분 뒤 알림이 울렸다. 고객님의 거래가 일시 제한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상했다. 다시 한번 또 다른 알림. 출금 980만 원, 이체 2,950만 원. 그는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발등의 감각이 사라졌다. 손이 먼저 떨리고 그 다음에 무릎이 떨렸다. 화면 속 문자가 쏟아졌다. 출금, 이체, 결제. 숫자들이 쇳덩이처럼 쏟아져 그의 가슴팍을 찍어 눌렀다. 은행으로 달려갔다. 창구 앞에서 번호표를 뽑는 대신 그는 바로 서 있었다. 저기 방금 제 돈이 저절로 나갔어요. 저는 누르지 않았는데요. 창구 직원은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어르신, 일단 앉아서 순서 기다리세요. 지금 돈이 계속 나가는데요. 네, 순서대로 도와드릴게요. 숫자가 바뀌고 의자가 덜컹거렸다. 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자신의 차례가 왔을 때는 이미 계좌가 텅 비어 있었다. 어르신, 이게 보이스피싱 계열 가짜 안전결제 링크로 보입니다. 요즘 많아요. 그럼 돌려받을 수는? 사기 계좌로 빠져나가면 회수 가능성이 낮습니다. 다만 즉시 지급정지, 경찰 신고부터 하세요. 파출소에서 진술서를 쓰며 그는 자신의 목소리를 낯설게 들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모자라서 그만. 순경은 고개를 저었다. 그쪽들이 노린 거예요, 어르신. 죄책감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위로 같았지만 위로는 아니었다. 고요한 종이 위에 그의 손이 남긴 글씨만이 선명했다. 윤영딸, 73, 전 재산. 며칠이 지난 뒤 그의 현관문 앞에 노란 고지가 포개졌다. 공과금 연체, 카드 자동결제 실패. 딸에게는 말하지 않았다. 멀리 사는 그 애는 아직도 그를 의지했다. 아버지, 무릎은 어때요? 김장철 오면 내려갈게요. 됐다. 바쁘면 오지 마라.
그는 미소 뒤에 어둠을 밀어 넣었다. 그날 밤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아내가 마지막에 남겨둔 가계부였다. 오른쪽 모서리에 작은 글씨. 영달씨, 욕심은 삶을 무겁게 해요. 대신 손을 잡아요. 그는 페이지를 넘기다 눈을 감았다. 욕심이었나, 믿음이었나, 아니면 홀로 남겨진 노인이 마지막으로 붙든 희망이었나? 그가 다시 중고장터에 글을 올린 건 일주일 뒤였다. 오래된 레코드 플레이어, 작동 확인 완료. 사진은 어둡고 초점이 흔들렸다. 곧 쪽지가 왔다. 할아버님, 택배 가능? 그는 즉시 지웠다. 또 다른 쪽지. 직거래 원해요. 오늘 저녁 어때요? 이번엔 다르게 해보자고 그는 마음먹었다. 장소는 동네 카페, 시간은 해질 무렵. 카페 문을 열자 따뜻한 커피 냄새가 쏟아졌다. 사장인 듯한 젊은 여자가 웃으며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그는 레코드 플레이어를 조심스레 내려놓았다. 잠시 뒤 거래자는 나타나지 않았고 대신 비슷한 나이 또래의 손님들이 테이블을 채웠다. 아이고, 이거 진짜 옛날 거네요. 사장 박다혜가 관심을 보였다. 혹시 사연 있으세요? 그는 무심한 척 웃었다. 그냥 정리하는 중이요. 다혜는 잠깐 망설이다 투박한 종이 박스를 내밀었다. 이건 우리 카페에서 쓰던 건데요. LP 몇 장이에요. 손님이 더 잘 쓰실 것 같아서요. 그는 놀랐다. 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다혜는 고개를 저었다. 나중에 잘 팔면 그때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날 밤 그는 오랜만에 라디오를 틀었다. 김추자의 목소리가 낡은 스피커를 통해 방 안에 퍼졌다. 아내가 좋아하던 곡이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여보세요? 낮고 또렷한 목소리. 윤영딸 어르신 맞으시죠? 파출소 김진수 순경입니다. 어르신 건 관련해서 최근 동종사건 계좌 몇 개 묶였습니다. 혹시 새로 올라온 게시글 또 연락 오지 않던가요? 직거래 문의가 왔었는데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같은 닉네임으로 또 접근할 수 있어요. 앞으로 모든 연락 저희에게 공유해 주세요. 어르신이 낚으셔야 우리가 잡습니다. 내가 미끼가 되란 말이오? 어르신만이 아닌 모두를 위한 겁니다. 다음 날 낡은 타자기를 올렸다. 사진은 이번엔 명확했고 글도 자세했다. 직거래만 합니다. 택배 링크 거래 사절. 몇 분 뒤 하늘이 아빠에게서 다시 쪽지가 왔다. 이름만 살짝 바뀐 푸른 하늘 아빠. 그는 심장이 내려앉는 소리를 들었다. 어르신, 안전결제 링크 드려요. 이번에는 답을 늦췄다. 2시간 뒤 또 다른 닉네임 10월이 받아가 동일 문구를 보냈다. 그는 모든 스크린샷을 순경에게 전송했다. 잠시 뒤 전화가 왔다. 어르신, 이 사람들 한 팀입니다. 안전결제 링크 앞자리, 서버 주소까지 동일해요. 유인하겠습니다. 내일 오후 카페 앞에서 직거래하자고 하세요. 우리가 미리 가 있을게요. 오후 햇살이 벽돌 위로 내려앉는 시간, 그는 카페 테이블에 타자기를 올려두었다. 시계 초침이 어깨를 톡톡 건드렸다. 어느새 다혜가 조심스레 다가왔다. 괜찮으시죠? 괜찮아. 괜찮다고 해야지. 손등에 혈관이 도드라졌다. 문이 열리고 남자 둘이 들어왔다. 모자에 마스크, 시선은 바닥. 물건 보러 왔습니다. 그들의 눈빛이 닿지 않는 거리에서만 맴돌았다. 그는 살짝 웃었다. 직거래면 현금이 줬소? 그중 한 명이 말했다. 현금이 불편해서요. 링크 결제가. 그는 고개를 저었다. 링크는 내 무릎이랑 같이 낡아버렸지. 침묵이 흘렀다. 그때 카페 문이 다시 열렸다. 파란 조끼,
POLIC라고 적힌 글자가 빛났다. 남자 둘의 어깨가 동시에 굳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입니다. 휴대전화 내려놓고 손 보이세요. 김진수 순경이 앞에 섰다. 그의 말투는 단단했다. 신분증 제시해 드립니다. 보이스피싱 조직 연계, 사기 미수 혐의입니다. 남자 하나가 도망치듯 옆문으로 향했지만 밖에서는 이미 다른 경찰이 입구를 막고 있었다. 카페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다. 다혜가 컵을 꽉 움켜쥐고 있었다. 그는 의자에 등을 붙였다. 허리가 푹 꺼지며 오래된 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 파출소에서 다시 쓰는 조서. 이번엔 그의 글씨가 떨리지 않았다. 김순경이 말했다. 어르신, 이번 건으로 계좌 2개가 지급정지 걸렸습니다. 일단 어르신 돈 일부가 그쪽으로 흘러간 기록이 보여요. 환급 절차에 들어갑니다.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소? 정확히는 아직. 하지만 예전과 달리 지금은 피해금 환급 제도가 있어요. 조직 윗선 추적도 같이 진행합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빚어진 고통의 일부가 역류해 돌아오고 있었다. 다만 상처가 사라지는 건 아니었다. 상처는 그저 자리를 바꾸어 앉을 뿐이었다. 며칠 뒤 그는 은행을 다시 찾았다. 이번엔 차분했다. 창구의 젊은 직원이 미간을 좁히며 물었다. 어르신, 이번엔 어떤 도움을 드릴까요? 내가 아는 범위에서 내가 다시 시작하려고. 네. 자동이체 전부 끊고 지점 폰뱅킹 다시 등록하고 알림은 문자앱 모드로. 그리고 보안 매체는 내가 들고 다니는 게 좋겠지? 직원이 놀란 눈으로 웃었다. 네, 어르신. 완벽하십니다. 그는 서명을 하며 살짝 떨리는 오른손을 내려다봤다. 완벽이라. 그의 삶은 한 번도 완벽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자기 삶의 문지방을 다시 닫고 있었다. 카페에 들렀다. 다혜가 먼저 달려와 인사했다. 어르신, 잘 됐대요? 조금은. 그는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거 커피값. 아니에요. 아직 멀었어요. 멀었지. 그래서 오늘은 미리 사 먹으려고. 둘이 웃었다. 그 순간 고등학생 둘이 허둥지둥 들어와 벽에 붙은 전단지를 가리켰다. 동네 벼룩시장 누구나 판매, 누구나 구매. 다혜가 설명했다. 한 달에 한 번 카페 앞마당에서 작은 장터 열어요. 어르신 같은 분들 제품이면 줄 섭니다. 직접 얼굴 보고 파니까 사기 걱정 없고요. 수수료 대신 따뜻한 말 한마디만. 그는 전단지를 오래 바라보았다. 햇빛 아래 글자가 부드럽게 흔들렸다. 벼룩시장 날. 그는 아내의 미신과 직접 손보아 멀쩡해진 레코드 플레이어, 딸아이 그림이 들어간 작은 액자를 테이블 위에 올렸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섰다. 이건 몇 년도 모델이에요? 이거요? 팔기 아깝네요. 괜찮소? 누군가 손이 닿아야 살아. 한 남자가 현금을 내밀었다. 깔끔한 지폐가 그의 주름 사이로 들어왔다. 현금의 무게는 가볍고도 무거웠다. 수치심이 아니라 수고의 무게였다. 장터가 끝나갈 무렵 낯선 중년이 다가왔다. 혹시 윤영달 선생님이십니까? 예, 저 중고장터 플랫폼 운영팀장 배성우입니다. 어르신 사건 뉴스 보고 연락드리려 했습니다. 내부 정책 바꿨습니다. 노인 대상 계정에는 링크 거래 차단 기본 설정, 신고 버튼 더 크게, 의심 계정은 실시간 차단. 그는 눈을 가늘게 떴다. 배 팀장은 머리를 조아렸다. 늦었지만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어르신의 용기가 제도를 움직였어요. 다혜가 옆에서 환하게 웃었다. 보이시죠? 어르신 덕분이에요. 한 달, 두 달이 지났다.
환급된 돈은 전체의 절반을 겨우 조금 넘겼다. 누군가에겐 작은 돈이겠지만 그에게는 삶을 다시 꾸릴 최소한이었다. 그는 커다란 욕심을 버렸다. 벼룩시장 수익은 생활비, 남는 건 손주 간식과 카페 커피. 아침마다 그는 안부 문자를 보냈다. 오늘은 미세먼지 나쁨. 마스크하고 나오기. 나 장터 나감. 늦으면 저녁은 라면. 딸에게도 문자를 보냈다. 다음 주에 와라. 김치찌개 해놓지. 가끔 악몽을 꾼다. 숫자들이 비처럼 쏟아지고 통장이 비는 소리가 귀를 때리는 꿈. 그럴 때면 그는 불을 켠다. 아내의 가계부를 펼친다. 오른쪽 모서리에 글씨. 욕심은 삶을 무겁게 해요. 대신 손을 잡아요. 손을 내밀면 누군가 잡아준다. 파출소의 순경, 카페의 다해, 장터의 사람들, 그리고 화면 너머의 누군가. 세상은 생각보다 덜 잔인하고 생각보다 더 따뜻했다. 어느 날 김진수 순경에게 전화가 왔다. 어르신, 윗선 둘 잡았습니다. 국제 송금체까지. 그는 오래 참았던 숨을 내쉬었다. 그래서 끝났나? 완전한 끝은 없죠. 하지만 오늘은 한 칸 전진했습니다. 그는 고맙다고 말하고 전화를 끊었다. 창밖에서 아이들이 웃으며 공을 찼다. 공이 굴러와 그의 발 앞에 멈췄다. 아이가 소리쳤다. 할아버지, 공 좀요. 그는 공을 차려다가 잠시 멈췄다. 무릎이 삐걱거리자 아이가 달려와 대신 찼다. 제가 해드릴게요. 아이의 공이 파란 하늘로 솟구쳤다. 그는 웃었다. 세상은 이런 힘으로 굴러갔다. 그날 밤 그는 장터의 작은 테이블을 손질하며 다음 달 준비를 했다. 손때 묻은 나사, 조금씩 다른 드라이버, 기름 냄새. 그의 손은 여전히 이를 기억했다. 문득 휴대폰이 울렸다. 입금 3만 원. 메모 커피값 선결제다 해. 곧 다른 알림. 입금 1만 5천 원. 메모 장터 응원. 누군가가, 어쩌면 많은 누군가가 그의 하루를 받쳐주고 있었다. 딸이 왔다. 현관에서부터 소리가 났다. 아버지. 그는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다. 왔냐? 딸은 그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장터 사장님이라고. 그는 멋쩍게 웃었다. 사장까지는 아니고 그냥 나사 하나 제대로 조일 줄 아는 노인네지. 딸이 말했다. 그게 아버지 특기잖아요. 헐거운 세상, 조여주는 사람. 밤이 깊어갈수록 별빛이 더 또렷해졌다. 그는 방 안에서 아내의 가계부를 마지막으로 덮었다. 이제는 더 이상 그 글씨에 기대지 않아도 될 것 같았다. 대신 그는 손을 내밀었다. 내일 장터에 올 사람들을 향해, 아직 보지 못한 얼굴들을 향해, 혹은 오늘 실수하고 후회로 잠 못 드는 누군가를 향해. 괜찮소? 우리 다 다시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나는 잃었지만 전부를 잃지는 않았어. 잃어버린 돈의 빈자리를 사람들이 메웠고 무너진 자존을 하루하루의 수고가 다시 일으켰다. 사기꾼들이 훔쳐가지 못한 것이 있었다. 품격, 손끝의 기술, 그리고 믿음을 회복하려는 의지. 새벽이 밝았다. 그는 장터로 갈 가방을 맸다. 카메라, 레코드, 공구함, 그리고 손님에게 줄 작은 스티커 한 장. 얼굴 보고 거래합니다. 오늘 당신이 사는 건 물건이 아니라 누군가의 시간입니다. 밖으로 나서며 그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그 하늘이 어제보다 조금 더 높아 보였다. 그리고 그는 알았다. 통장 숫자가 아니라 다시 내딛는 발걸음이 노후를 지킨다는 걸. 거리 모퉁이에서 다혜가 손을 흔들었다. 어르신, 자리 맡아놨어요.
김순경이 자전거를 세우며 인사했다. 어르신, 오늘도 파이팅입니다. 그는 대답 대신 웃었다. 삶은 여전히 낡고 거칠었지만 웃음은 새로웠다. 벼룩시장 현수막이 바람에 펄럭였다. 누구나 판매, 누구나 구매, 누구나 다시 시작. 그는 천천히 걸어가 테이블 위에 물건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사람들을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천천히 보세요. 급할 것 없습니다. 우리 얼굴 보고 거래합시다.